하반기 미국 주식 그냥 지나가면 계좌 수익률이 갈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같은 시장에서 기회를 잡고 누군가는 뒤늦게 흔들리죠. 정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일정과 돈의 방향을 알고 투자하는 사람은 확률을 높일 수 있는데요. 오늘은 7월부터 12월까지 미국 주식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하반기 핵심 일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꼭 저장해 두시고요. 길을 알고 가는 투자자와 감으로 버티는 투자가 얼마나 다른지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올해 상반기 자산별 성과를 보면 전쟁 리스크로 오일이 가장 크게 올랐고 그 다음은 의외로 리츠였습니다. 흥미로운 흐름이죠. 버핏이 최근 부동산 관련 기업을 인수한 것도 이런 변화를 먼저 읽은 걸까요? 반대로 가장 부진한 자산은 코인이었고 주식은 변동성 속에서도 비교적 양호한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주식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다우존스는 7.7%, S&P 500은 6.9%, 나스닥 100은 15% 상승했습니다. 상승장에서 가치주보다 성장주가 더 강한 게 자연스럽죠. 그런데 눈에 띄는 건 다우가 S&P 500보다 더 많이 올랐다는 점인데요. 빅테크만 오르는 장이 아니라 산업재와 전통 우량주에서도 자금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다만 이 흐름에 올라타지 못한 산업은 여전히 소외되고 있습니다. 거래가 가장 활발했던 나스닥 100 차트를 보면 최근 6개월 동안 큰 굴곡이 3번 있었죠. 실적 발표, 이란 전쟁, 그리고 고용 보고서였습니다. 상승장에서는 이런 이벤트로 증시가 눌리면 매수 기회가 되는데요. 중요한 건 언제 올지 미리 알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일정을 아는 투자자는 흔들릴 때 방향을 잃지 않고 오히려 기회를 잡습니다. 미국 대표 기업들의 흐름을 보면 여전히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강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온기가 헬스케어랑 산업재까지 확산되고 있죠. 상승의 폭이 넓어지고 여러 섹터로 돈이 퍼지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은 시장이 점점 더 건강한 상승 구조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과거를 봤으니 이제 미래를 준비해야겠죠. 어떤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는지 점검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할지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7월과 8월에는 굵직한 이벤트가 7개나 있는데요. 투자하고 있는 종목에 따라서 봐야 될 포인트가 조금씩 다르겠지만 시장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는 3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제네시스 미션, 그리고 잭슨홀 미팅이 있는데요. 이 3가지가 하반기 초반 분위기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초부터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 나스닥보다 빅테크 기업들의 성과가 오히려 부진합니다. 나스닥은 강하게 올라왔지만 시장을 이끌어야 될 대형 기술주 일부는 상대적으로 뒤처진 거죠. 상승의 중심에는 반도체와 일부 성장주로 좁혀져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빅테크 기업들이 AI에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 같으면 막대한 현금으로 자사주를 매입해서 주가를 방어했겠지만 지금은 그 돈이 대부분 AI 인프라 투자로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보다 미래 먹거리를 더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뜻인데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현금 흐름이 흔들리는 기업까지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AI 관련 기업들에 투자하고 있다면 이번 실적에서 반드시 4가지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AI 투자가 실제 수익으로 전환되고 있는가입니다. 두 번째는 매출 성장과 AI 투자 규모가 균형 있게 움직이고 있는가? 세 번째는 잉여 현금 흐름이 여전히 양호한가? 마지막 4번째는 앞으로 들어올 예약 매출이 충분히 쌓여 있는가입니다. 이 4가지가 확인되지 않으면 AI 투자는 부담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네시스 미션을 보겠습니다. 올해 초 미국 정책 수혜주로 컨텐츠로 이 내용을 한번 다뤘었는데요. 당시 제네시스 미션은 아직 구체적인 진행사항이 부족했기 때문에 의미 있는 변화가 나오면 다시 짚어보기로 했습니다. 이제 하반기로 들어오면서 표면적인 결과가 나와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정책이 실제 예상과 기업 수주로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될 순간입니다. 미션의 타임라인을 보면 중요한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270일 이내에 초기 운영 능력을 씌워내야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행정명령 이후 270일을 계산하면 8월 21일입니다. 즉 8월에는 어떤 형태로든 결과가 나와야 하는 시점이죠. 정책이 실제 기술과 수주로 연결되는 순간 관련 수혜 기업들이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진행사항을 보면 일정이 꽤 구체적으로 잡혀 있는데요. 1월에는 26개의 과정이 선정됐고 3월에는 관련 데이터 수집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역량평가가 예정되어 있고 다음 단계는 8월이죠. 이때 AI 첫 실증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건은 26개 과제 중에 어떤 분야가 첫 번째 실증 대상이 될 것인가인데요. 그 선택에 따라서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먼저 반응할 수 있습니다.
과제는 크게 세 가지로 에너지 지배력, 발견과학, 그리고 국가안보입니다. 보고된 자료를 보면 이 중에서 핵심 광물 분야의 진행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하반기에는 원전, 전력인프라, 자원개발 분야에 관심을 가져야겠고요. AI 정책이 에너지와 자원보호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미국 자원 안보에서 가장 취약점은 바로 히토류인데요. 그래서 미국의 유일한 히토류 대표 기업 MP 머트리얼즈의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작년에 한 차례 강한 관심과 함께 주가도 올랐었는데 지금은 1년 가까이 횡보하고 있죠. 그런데 반도체 로봇 첨단 장비 개발에는 히토류가 필수입니다. 미국이 탈중국 공급망을 만들기 위해 계속 움직이고 있는 만큼 이번 제네시스 미션 실증에서 히토류 관련된 내용이 나올지 관심 있게 봐야겠습니다. 제네시스 미션의 핵심 기업들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빅테크와 기술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은 엔비디아인데요. 다만 엔비디아 전체 매출 규모와 비교하면 제네시스 미션 관련된 매출은 아직 미비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 정책 하나로 크게 수혜를 받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반대로 몸집이 작은 기업들은 정책 수혜 하나가 실적과 주가에 더 크게 반영될 수 있으니까 유심히 봐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세계 증시를 움직일 수 있는 잭슨홀 미팅을 보겠습니다. 올해 잭슨홀 미팅은 8월 27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시장이 가장 주목하는 건 새로운 연준 의장이 된 케빈 허시의 발언이죠. 그의 발언에 따라 금리 방향에 대한 기대가 바뀔 수 있고 금리의 방향은 달러 가치와 각국 자금 흐름 그리고 증시 변동성까지 흔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잭슨홀 미팅 전후로 주가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건 과거 데이터로 추론해 보는 거죠. 새 연준 의장이 부임한 해 잭슨홀 미팅 1개월 전의 주가는 대체로 상승이었습니다. 문제는 1개월 후인데요. 그린스펀 때는 금리 인상 기조로 주가가 6.3% 하락했고 버냉키 때는 인상 종료 후 동결 기대감으로 6% 올랐습니다. 결국 핵심은 발언의 방향에 있는데요. 케빈 허시가 금리 인상을 강조하면 부담이 되고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준다면 증시에는 강한 순풍이 될 겁니다. 현재 기준금리 전망을 보면 당장은 동결 가능성이 우세한데요. 하지만 뒤로 갈수록 인상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특히 9월 16일 FOMC에서는 시장 기대가 역전됩니다. 결국 8월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오냐가 방향을 정하고 9월 FOMC에서 그 방향이 실제 정책으로 확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주요 국가들도 현재 금리 인상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는데요. 연속 동결이 지나 다시 인상 기조로 바뀌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회의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은 국가는 미국, 일본, 유럽, 한국, 베트남입니다. 글로벌 투자자라면 이 흐름을 꼭 확인해야겠죠. 금리 방향이 바뀌면 환율과 자금 흐름 그리고 국가별 증시의 온도도 함께 달라질 수 있습니다. 7월과 8월의 일정만 봐도 하반기 변동성이 어느 정도 예상됩니다. 빅테크 실적, 제네시스 미션, 잭슨홀 미팅까지 모두 시장의 방향을 흔들 수 있는 이벤트죠. 이런 흐름을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 연말까지 내 계좌를 더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구간인 9월과 10월을 보겠습니다. 9월과 10월에는 증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구간인데요. FOMC가 2번이나 예정되어 있고 내마녀의 날까지 겹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애플 신제품이 공개되고 엔비디아 GTC까지 더해지면 빅테크에 대한 관심도 다시 높아질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더 관심 있게 보고 있는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리밸런싱인데요. S&P 500에 편입된 기업들을 보면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주가가 오르고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미리 챙겨보겠습니다. S&P 500 편입 기업들은 과거 흐름을 조사해보면 주가는 보통 한 달 전부터 먼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표는 S&P 500 대비 상대 수익률을 나타낸 자료인데요. 편입 후보 기업들은 시장보다 더 강하게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는 공식 편입 발표가 보통 일주일 전에 나온다는 점이죠. 그때 알게 되면 주가는 이미 상당 부분 오른 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편입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미리 예상해보는 겁니다. S&P 500 편입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흑자 전환인데요. 단순히 한 분기만 실적이 좋아서는 부족하고 최근 4분기 동안 흑자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물론 마지막에는 위원회 재량으로 변수가 남아있지만 실적 개선이 되고 시장 대표성이 커지는 건강한 우량기업은 결국 지수 편입 후보로 올라가게 됩니다. S&P 500 편입 요건을 기준으로 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정리해봤습니다. 조건을 맞춰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기업들이 후보군에 올라와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당장 9월 리밸런싱에 편입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셨죠?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5개 기업을 후보로 선정했는데요. 현재 기준으로 S&P 500 편입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은 ALAB입니다. 아스테라랩스인데요. 이 기업은 AI 데이터 센터 안에서 칩, 서버, 메모리 간 고속 연결을 담당하는 반도체 인프라 기업입니다. 많은 분들이 레딧과 블룸에너지를 궁금해하실 텐데요. 아직은 흑자 요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번이 아니더라도 조만간 편입 가능성이 높을 수 있으니까 이 기업들 모두 알아둬야겠죠. 지금은 9월에 편입 가능성이 높은 3개를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스테라랩스인데요. AI 데이터 센터의 데이터 전송 병목을 해결하는 고속 연결 반도체 기업입니다. GPU, CPU, 메모리, 서버 간 신호를 안정적으로 연결해 연산 효율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데요. AI 인프라 투자가 확대될수록 수혜가 커질 수 있지만 밸류에이션 부담도 존재합니다. 결국 핵심은 고성장과 높은 이익률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입니다. 아스테라랩스의 주가 차트를 보면 최근 상승폭이 꽤 컸죠. AI 데이터 센터 투자 기대감이 커지면서 광통신 기업들과 함께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편입 예정을 보면 9월 10일에 선정기업이 발표되고 18일 적용을 거쳐 21일 종목 교체가 진행됩니다. 문제는 주가가 보통 발표 전에 먼저 움직인다는 거죠. 지금은 이미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2개월 정도 조정이 나온다면 S&P 500 편입 기대감과 AI 인프라 성장성을 함께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헤이코입니다. 항공 방산 부품과 전자 장비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특히 민간 항공기 교체 부품 시장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산 우주 전자 부품까지 사업을 넓히고 있는데요. 최근 실적도 견조합니다. 2분기 매출이 13.8억 달러로 전년 대비 25% 증가했습니다. 헤이코의 주가 차트를 보면 4월과 5월에 크게 하락했었죠. 방산 기업들이 조정을 받을 때 함께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빠르게 V자 반등을 보여줬는데요. 그만큼 항공 방산 부품 시장의 성장 기대와 주가 모멘텀이 살아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미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기업인데요. 하지만 S&P 500에 편입된다면 패시브 자금이라는 새로운 수요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퍼거슨입니다. 배관과 수도 인프라 제품을 공급하는 미국 최대 산업재 유통기업인데요. 주택 경기와 건설 투자에 영향을 받지만 데이터 센터, 상업용 건설, 인프라 투자 확대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분기 매출은 75억 달러로 전년 대비 3.6% 증가했고 매출 총 이익률도 31%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성장주는 아니지만 현금 흐름과 시장 지배력이 강한 우량 기업입니다. 퍼거슨의 주가 차트를 보면 1년 전 강한 급등 이후에 박스권에서 횡보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고점을 다시 높이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추세를 확실히 돌릴 만큼의 힘은 부족하지만 S&P 500 편입이 현실화되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체된 주가가 패시브 자금이라는 새로운 수급에 붙으면 다시 다른 그림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렇다면 S&P 500 편입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과거 데이터를 보면 편입 이후의 1분기까지는 S&P 500과 비슷한 성과를 냅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면 상대 수익률이 7.5%까지 내려가는데요. 편입 전 기대감으로 올랐던 주가가 시간을 두고 소화되는 모습입니다. 물론 실적이 강하게 받쳐준다면 주가 상승도 가능하겠지만 실적 없이 편입 기대감으로 오른 기업은 이후에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입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실적 검증의 시작으로 봐야 됩니다. 다음으로 11월과 12월의 일정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은 중간선거죠. 날짜는 11월 3일입니다. 정치 지형이 바뀌면 세금 규제, 재정정책 기대도 함께 흔들릴 수 있는데요. 그리고 11월 말에는 미국 소비를 확인할 수 있는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습니다. 결국 중간선거와 소비지표 이 두 가지가 미국 증시의 연말 분위기를 결정할 핵심 변수입니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 4년과 주가 수익률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특히 미국은 임기 2년차에 중간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는 변수가 더해집니다. 정책 방향이 바뀔 수 있고 시장도 그 가능성을 먼저 반영하죠. 그렇다면 실제로 S&P 500은 미국 대통령 임기별로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950년부터 데이터를 취합해보면 취임 1년 차에는 7.9%로 양호한 수준인데 중간선거가 있는 해는 4.6%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률을 보입니다. 반면에 3년 차에는 17.2%로 폭등하는 시기가 찾아오는데요. 신기한 것은 중간선거 승패와 상관없이 3년 차에는 대부분 급등했다는 겁니다. 즉 시장이 싫어하는 건 결과가 아니라 불확실성인 거죠. 미래가 결정되자 주가는 바로 튀어올랐습니다. 최근 4번의 중간선거를 보면 모두 다 중간선거를 기점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선거 전에는 모두 다 다르지만 선거 이후에는 모두 같은 모습이죠. 그렇다고 이번에도 동일하게 움직일 거란 보장은 없습니다. 확실한 건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겁니다.
조금 더 세분화해서 중간선거 전후 흐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중간선거 6개월 전까지는 평균 수익률이 0.3%로 거의 보합 수준이었습니다.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이 쉽게 방향을 잡지 못한 거죠. 하지만 선거 이후 6개월 동안 주가가 크게 반등했습니다. 12개월 뒤에도 추가 상승이 있었지만 초기 반등만큼 강하지는 않았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선거 이후 변동성입니다. 연말 시장은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안전벨트를 꼭 매야겠습니다. 추가로 트럼프 정책 수혜를 크게 받는 기업들은 반대로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중간 선거에서 정치 지형이 바뀐다면 그동안 강하게 추진했던 정책의 속도도 조절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예가 골든도미입니다. 정책 기대감에 과하게 반영된 기업들은 기대가 꺾이는 순간 주가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선거 전에 포트폴리오 밸런스를 잘 맞춰둬야 됩니다. 현재 예측 시장을 보면 상원은 공화당이 지킬 가능성이 59%로 높은 편인데요.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할 가능성이 83%입니다. 즉 시장은 공화당의 완패까지는 아니지만 트럼프 2기의 의회 장악력이 약해질 가능성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블랙 프라이데이를 볼게요. 미국 경제에서 소비는 GDP의 약 68%를 차지할 정도로 핵심 변수인데요. 그래서 소비가 흔들리면 기업 실적과 증시 분위기도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블랙 프라이데이는 연말 소비 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이벤트죠. 소비가 예상보다 강하면 증시에도 안도감이 있을 거고 반대로 부진하면 경기도나 우려가 커질 수 있습니다. 미국 소비의 중심에 있는 기업은 역시 아마존입니다. 이커머스 시장이 계속 커지면서 월마트를 넘어서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는 11월부터 2월까지 주가를 보면 아마존은 계절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연말 소비 기대가 주가에 먼저 반영되는 거죠. 다만 작년에는 상승 탄력이 약했는데요. AI 투자 부담이 커지면서 비용 증가 우려가 크게 작용됐기 때문입니다. 소비가 좋다고 모든 소비자 기업이 좋은 건 아닌데요. 최근 미국 소비 시장에서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존, 월마트, 로스처럼 가격 경쟁력과 필수 수요를 확보한 기업은 강하지만 타겟, 베스트바이, 콜스처럼 선택 소비 비중이 큰 기업은 상대적으로 부진합니다. 결국 소득층의 양극화가 소비 패턴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말 소비를 볼 때 어느 기업으로 돈이 몰리는지 잘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주요 이벤트를 살펴봤습니다. 이벤트마다 영향을 받는 업종과 종목이 다르죠. 중요한 건 내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어떤 이슈와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야 비중을 지킬지 줄일지 기회로 활용할지 전략이 보입니다. 한 번에 볼 수 있게 원페이지로 정리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캡처해서 필요할 때 보시고요. 영상은 각각의 이벤트 전에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긍정적인 시나리오와 청사진 중심으로 설명드렸는데요. 하지만 반대의 상황도 준비해야겠죠. AI 투자 감소, 금리 인상, IPO 물량 증가, 소비 둔화가 동시에 나타나면 증시는 급격히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일정표를 보면 시장의 긍정과 부정 중에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이 흐름에 맞춰서 비중과 현금을 조절해야겠습니다. 올해 1월 월가 전망을 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4%, 모건 스탠리는 14% 상승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흐름을 보면 이 전망을 넘어설 가능성이 커졌죠. 결국 단기 주가 전망은 언제든 빗나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미국 증시가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는 믿음이죠. 그 믿음이 있어야 흔들릴 때도 오래 투자할 수 있습니다. 투자는 바다를 건너는 것과 같습니다. 파도가 높을 때마다 배를 돌리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죠. 하반기에도 금리, 실적, 정치 이벤트가 우리 계좌를 흔들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방향이죠. 좋은 자산을 꾸준히 모으고 원칙을 지키면 결국 복리라는 바람이 우리를 앞으로 밀어줄 겁니다. 오늘도 계속 나아가자고요. 잠깐 이벤트 보고 올게요. 요즘 증시를 보면 투자하기 참 어렵죠. AI 열풍으로 반도체 기업들은 급등하고 있지만 지정학 이슈로 고물가 부담은 커졌습니다. 이런 변동성 장세는 사실 이유만 달라질 뿐 늘 반복되어 왔는데요. 그래서 저는 시장을 예측하기보다 꾸준히 모아가는 투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로 지수 ETF를 매주 적립식으로 매수한 지도 벌써 200주가 넘었고 저와 함께 수페 챌린지를 이어가는 분들도 400명이 넘었습니다. 미국 주식을 마음 편하게 시작하고 싶은 분들은 챌린지에 동참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삼성자산운용에서 코덱스 미국 대표지수 ETF 적립식 매수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S&P 500과 나스닥 100을 10주 이상 매수하고 인증하면 되는데요. 6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니까 매달 참여할 수 있겠죠. 적립식 투자 습관을 만들고 싶은 분들께 좋은 이벤트인 것 같습니다. 경품은 추첨을 통해 매달 300명에게 다이소 모바일 금액권을 드린다고 하고요. 저도 연말까지 꾸준히 이벤트에 도전해봐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고정 링크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숲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